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이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시대와 사회 변동으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는 그 내용이 추가되고 변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의 인권은 어떤지 관련 조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대구 경북의 인권 조례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인권 조례 제정 필요성은 한마디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어떤 권리, 네. 이걸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이제 2012년에 국가인권위가 이제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각 이제 지자체들이 이제 인권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인권 보장 및 정진에 관한 조례라든지, 인권 정진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인권 기본 조례라든지 이런 어떤 형식으로 이제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 전국 이제 그 인권 조례 이제 그 제정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광역시도 17곳 모두가 이제 인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다르게 이제 그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그 226곳 가운데 108곳만 인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8곳 중에 6곳, 이제 구청이죠. 8곳 중에 6곳이 운영하고 있고, 경북은 이제 그 광역도에는 2013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졌는데, 네. 그 시군에서는 23개 시군 가운데 고령, 구미, 문경 요 세 곳만 이제 네. 제정해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기초단체 어떤 그 제정 비율을 보면은 네. 경북이 13%입니다. 그래서 충북이 11곳 중에 한 곳인데 9.1%, 충북보다 한 단계 높은 어떤 그런 거의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이제 그 뭐 지도자 관계자들의 어떤 인권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2013년도 경북도가 이제 인권 정진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이제 9월에 뭐 요 조례 관련된 인권 보호관을 도입하고 또 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후속 조치 작업에 나서겠다고 했거든요. 네. 했는데 또 그리고 지난해에는 또 직장 내에 이제 괴롭힘 조례가 11월 달에 제정됐어요. 제정됐는데 실제로 인권 정진 조례 개정이 필요한 어떤 인권 보호관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실제로 현실화시키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로 조례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이 속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법들을 담아냈는데, 실제로 경북도와 지자체도 마땅히 인권 조례 제정을 더 이제 발빠르게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조례 현황을 보면 인권에 대한 관심도가 결코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런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인권 조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인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제 대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보통 이제 5개 정도 분류됩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 노동, 여성, 이게 여성은 이제 성평등 부분이죠. 그다음에 다문화, 이렇게 한 5개 분야에 걸쳐가지고 대부분 이제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상위법에 따라 후속 작업을 하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또는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대책 후속 작업으로서 또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양성평등기본법, 상위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사실 양성평등을 이제 뭐 이렇게 위해서는 이제 뭐 그 다양한 의무도 규정하고, 또 이제 그 대책도 만들고 뭐 방지도, 피해 방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 실행 내용이 조례에 담아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대구와 경북에서 경산, 청도를 제외하는 29개 이제 지자체죠. 기초단체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정률이 높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다문화 인권조례거든요. 다문화 인권조례는 다문화 가족지원법이라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그러한 조례입니다. 여기도 예천이라든지 영양, 문경, 이걸 제외하고는 대구 경북에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제 그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조례 제정을 나서가지고 한 대표적으로 이제 장애인 인권 조례인데, 그 대구 같은 경우 대구시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8개 구군이 장애인 공무원 뭐 편의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보조기기 지원하는 조례라든지, 또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자립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다양한 어떤 장애인 인권 좋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후속 작업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있는데, 대부분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대표적으로 경비 노동자 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공동주택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이죠. 그분이 이제 그 서울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한 분이 이제 모 씨라는 분이 한 분 사망했는데, 이후에 이제 그분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고,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굉장히 떠들썩했죠. 우리 경주시청의 트라이애슬론 팀. 그래서 한 선수가 이제 사실 이제 뭐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이후에 이제 그런 어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례가 있는데, 경상북도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정진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조례를 두고 있으나 마나 소용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법률도 국회가 만드는 법률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지자체가 만들어낸 조례인데, 실제로 그 법률에서는 다양하게 담아내지는 못하잖아요. 세부적인 걸. 네.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이제 조례에 이제 담아내야 되거든요. 담아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가 이제 주변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밀리다시피 하는 만들어지는 조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례 내용에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겉핥기식으로 됐고, 실제로 이제 그 조례를 적용해서 뭐 다양한 어떤 후속 작업을 할 때는 그 조례에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가지고 사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이 부족하고, 또 이제 조례라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이제 뭐 의원이나 단체장의 의지로 이제 그 조례를 만들어지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제 좀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 현실적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제 또 단체장이나 뭐 의원 같은 경우는 가급적으로 좀 이렇게 지자체에서 불리한 내용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안 담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조례가 실제로 주민들이 이제 조례를 통한 지원을 받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무용지물이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인권 조례를 크게 5 영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산업단지에 노동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이제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뭐 전국 산업단지 그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사실 입주 기업 10곳 중에 4곳, 40% 넘죠. 입주 중에 10곳 중에 4곳이 사실 휴게실이 없어요. 휴게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서 일하는 어떤 근로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어떤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 사업장이 밀집된 서울 어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건물을 두고 노동자 50%가 이제 휴게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노총이 이제 조사를 했죠. 이제 조사를 했는데, 조사했고 지난달 20일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전국의 13개 지역 1,200여 개 산업단지 노동자들 대상으로 이제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밝힌 대로 한 50%가 휴게실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응답자의 39.6%가 휴게실이 없다라고 이제 대답했고, 경북은 40.6%가 휴게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휴게실이 없는 어떤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을 이렇게 설치하지 않은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제 사업주 고용주의 어떤 무관심,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시설이 뭐 장소 좁다든지 이런 핑계, 이런 이유를 대고 있고, 또 경북 같은 경우는 비용을 얘기했던 많은 예산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무관심이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어갔거든요. 대부분의 고용주나 사업주의 어떤 무관심이 가장 큰 어떤 그런 휴게실 설치하지 않는 어떤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휴게실을 원하는 어떤 1순위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좀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실 뭐 잠시 이제 그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의 어떤 기회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접근성이라든지 휴식 시간, 뭐 경북 같은 경우는 휴식 시간, 뭐 접근성 이런 부분으로 이제 순서로 이제 휴게실이 필요한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그 민노총 이제 관계자들은 또 그렇게 했어요. 노동자에게 잠시라도 짬을 내서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휴게 시설은 단순한 어떤 그런 뭐 부대 시설이 아니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인권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전 세계에서 세계적으로도 장시간 고강도에 있는 노동 현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수만 명의 노동자가 충분한 휴식이 없어가지고 과로사로 또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게실 설치는 어느 분야보다도 시급하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 노동자 복지를 넘어서 인권 개념에서도 휴게실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관련된 법 조항이 없는 건가요? 법은 있습니다. 법은 네.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을 정하면은 그 하부에 이제 그 시행령이라든지 조례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지켜지는데 그동안 실제로 이제 산업단지 아까 말씀드린 40% 넘는 40% 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사실 언론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제 뭐 아파트 경비원들 분들 그다음에 백화점의 어떤 청소 노동자들 이런 부분들의 열악한 어떤 휴게 실태를 많이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렇게 이제 충분한 그 휴게 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라든지 현장에서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언급했듯이 고용주라든지 사업주에서 어떤 무관심이 최대 어떤 난적이었는데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세부적인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뭐 설치 대상이라든지 관리 기준 이런 구체적인 어떤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8월 18일부터 이제 현장에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고 이 속에서 뭐 어겼을 때 어떤 그런 뭐 처벌이라든지 다 담겨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나은 휴게실 실태 현실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난 4월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를 했고 여기 보면 이제 휴게실 설치 의무 대상에 이제 20인 이상 또는 건설업 같은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또 이제 민주노총에 또 불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인 이상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규정을 없애라. 20인 이하의 어떤 사업체에서도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꿔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산업단지 공동휴게실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법 취지에 맞는 어떤 시행령 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대로 쉴 수 있는 어떤 휴게실 노사협의회에서 만들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산업단지의 휴게실 현황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대구 경북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휴게실이 부족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도 이제 언급했듯이 전국적으로도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10곳 중에 4곳이 이제 휴게실이 없다라고 산업단지. 그래서 이거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20인 미만의 사업장 경우에는 58.2%가 이제 휴게실이 없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40.6%가 휴게실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50인에서 99인까지는 또 37%, 10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도 38%. 이래서 휴게실이 상당히 없었거든요. 또 응답자 46%는 업무 공간에서 눈치를 보며 업무 공간에서 눈치를 보면서 잠시 이제 쉰다. 이렇게 이제 고충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휴게실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열악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업장에 휴게실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했듯이 뭐 공간이 좁다든지, 그다음에 사업주의 무관심, 뭐 이렇게 이제 비용 이렇게 이제 뭐 사실 순위로 이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은 역시나 이제 사업장 규모가 작고 또 저임금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사업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휴게실이 굉장히 열악하다, 없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령에 따라 가지고도 사실 이제 나이가 이제 근로자들이 중장년층 나이가 많은 노동자일수록 휴게실이 필요하잖아요. 휴게실을 또 많이 이용하거든요. 또 남성보다도 여성들이 또 휴게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어떤 현실들을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이제 사업장에서
사업장 현장에서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 듣고 보니까 네. 대구 경북뿐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노동자 휴게 인권 보장을 위해서 큰 변화가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6월 경북 제11대 경북도의회가 막을 내렸는데요. 그동안 경북도는 인권과 노동 분야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폐기된 조례도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경북도의회가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폐회를 했는데 지난 4년 동안 전체적으로 이제 조례 개정 한 448건 정도 조례 제정했어요. 했는데 조례가 발의됐죠. 제정한 게 발의됐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경북이 좀 상대적으로 인권 관련된 조례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노동 분야 조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지화되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이제 도청이라든지 도의회 내에서 여성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굉장히 성희롱 내지는 갑질 사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감사실이라는 독립된 감사 기구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어떤 그런 구제 창구를 만들자. 그다음에 고발센터도 만들고 하자라 지시로 인권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조례를 이제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대부분의 인권 조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종교단체가 있어요. 네. 종교단체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성평등 관련된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언급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은 꼭 이제 동성애를 조장한다, 분위기를 조장한다 이런 어떤 빌미를 내세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빌미로 이제 의원들이 압박을 하고 그래서 의원들은 거기에 이제 압박에 못 이겨서 폐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네. 또 이제 학생이 성별 종교 출신 국가도로 차별받지 않는 권리 보장 학생 인권 조례 요것도 이제 사실 없어졌고 다문화 가정 문화예술 활동 지원하는 조례도 없어졌고 그다음에 저임금으로 학생 노동을 착취를 막는 어떤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정진 조례 네. 요것도 이제 없어졌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지원한 조례가 또 없었고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꾼들인데 실제로 이제 경북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인권이라든지 노동 관련된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조례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폐기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자님이 보시기에 지금 경북에 가장 필요한 조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우리 이제 경북 같은 경우는 이철우 도지사가 경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청년 정책을 많이 펴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는 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청년 당선인들 또 이제 광역의원, 기초의원과 청년 당선인들 만나가지고 또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청년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좀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제 2020년에 8월에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기본법의 후속작으로 청년 기본조례 이런 것들 다른 지자체는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네. 경북 같은 경우도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이 다양하게 취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도 만들고 그다음에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사실 서울로 떠나지 않고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경북 인권조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짧게 의견 주시죠. 네, 사실 인권조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그런 어떤 권리를 보장해 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필요에 의해서 떠밀리지 말고 정말 현장에서 현실감 있게 이렇게 고민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집중해 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인권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에는 산사태, 침수, 하천범람 등으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호우특보를 발표하면 상습 침수 지역, 계곡, 하천 주변, 해양 저지대, 지하시설 등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고 배수로, 옹벽, 축대 등은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노약자는 야외 활동에 특히 주의해주세요.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